1592년 4월 13일 20만의 왜군이 부산포로 쳐들어왔다. 하루 만에 부산포와 동래성은 왜군에게 함락됐다. 도성에는 전운이 돌았다. 군대를 급파했지만 연이은 패전 소식만 조정에 보고됐다. 임금구와 조정 대신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왜군은 부산에 상륙한 지 20일도 안 돼 한양까지 육박하고 있었다. 임금은 도성을 떠나기로 한다. 그리고 사흘 뒤 도성 한양이 함락된다. 임진년 6월 의주까지 피난가 있는 선조에게 경상우도 초유사 김성일의 장계가 도착했다. 전하, 왜적 대부대가 서울로 떠난 뒤 자녀 왜적은 100여 명 혹은 50~60명씩 부대를 편성하여 곳곳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성주를 점거하고 있는 적은 고작 40~50명인데도 우리 병사는 감히 그 소굴을 엿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왜적이 목사나 판관을 자칭하면서 광곡을 나누어 주고 있으니 백성들이 모두 복종하고 있사옵니다. 김성일의 장계는 연이어 기막힌 상황을 전달했다. 수사 원균이 성으로 들어갈 계획으로 호송현 부근에 배를 대자 왜적 100여 명이 배반한 백성들을 거느리고 재차와서 성을 점거하였고 우리 군은 결국 들어가지 못하였사옵니다. 왜적은 몇 명 되지 않지만 절반이 배반한 백성들이니 매우 한심한 상황입니다. 한양을 포기하고 피난한 게 4월 30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평양까지 가 있었는데 이것도 위험하다 이런 인식 때문에 6월 중순 되면 또 평양마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의주로 피난을 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이 김성일의 보고가 올라오니까 더 불안한 거죠. 이 백성들이 그 일본군들에게 이 뭐 복종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니까 이 선조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본인이 직접 현장을 지키면서 뭐 이렇게 지휘를 하는 이런 입장이었다면 또 부담이 덜 할 텐데 이 본인은 가장 멀리 피난가 있으면서 또 이 뭔가 이 뭐 그 당시에 그 일반 그 백성들이라든가 뭐 신하들한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영이 안 서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다급한 선조는 한글을 통해 백성들과 소통하고자 했다. 그 내용은 실록 속 기록에도 여러 차례 남아있다. 이두를 넣고 지리한 말들은 빼버려서 조정의 방문을 많이 만들고 의병장이나 감사 등에게 언문으로 번역하게 하여 촌민들이 모두 알 수 있도록 이를 의논에 아뢰어라. 언소로 방문을 많이 써서 송원신에게 보내 민간에 널리 알리도록 하라. 듣건대 유성룡이 어떤 중과 함께 함경도에 가서 정탐한다 하니 이곳에도 언서를 보내 알리도록 하라. 이번에 명나라 황제께서 보낸 직서를 속히 반포하고 또한 언서로도 베껴서 함경도에 많이 보내도록 하라. 지금 또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다급할 때는 내가 국민과 직접 뭐 대화를 해보겠다. 뭐 이런 상황하고도 닮아 있죠. 자기가 북쪽으로 피난하는 과정에서
군인과 실제 관군과 군인들은 도망을 해버리고 그래도 지역에 남아있으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상당하게 또 선조가 지나간다니 아니면 그 국가에 대해 가지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선조가 결국 백성들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그때 한 게 결국 당시로서는 한글을 굉장히 좀 낮춰가지고 언문이라 하고 속문이라 했는데 그 언문을 통해서 백성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언문으로 쓰여 전달된 왕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저자에 퍼졌다. 공식 문서에는 한문만 쓰던 시대, 한글 방문은 파격이었다. 됐으면 가자. 중요한 사실은 당시 다수의 백성들이 이미 한글을 알고 있었고 그들 사이에서 중요한 소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세상에나 임금님이 어문으로 방을 내셨네. 아니, 전쟁이 무섭긴 무섭나 보구먼. 훈민정음이 반포된 지 약 150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선조의 뜻이 뭐 예를 들어서 지휘관이라든가 신하들이 거쳐서 백성에게 전해지는 거하고 직접 한글로 보내면 바로 이 왕의 뜻을 백성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결과적으로 보면 선조가 이 뭐 소위 언문교서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다급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점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나의 뜻이 이렇게 간절하다. 관군들이 임진왜란 초기에 막 도망가고 괴멸하는 이런 어떤 모습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관군들이 어느 정도 뭐 나중에 정비되기는 합니다만 그런 어떤 시기를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뭘까? 결국 백성 아닌가, 국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1592년 4월 13일 전쟁 발발 후 개전 20일 만에 한양을 함락한 왜군은 계속 북상, 6월에는 평양마저 함락했다. 7월에는 함경도에서 두 왕자가 왜군의 포로가 되었고 연이어 함경도마저 왜군의 수중에 들어갔다. 그리고 10월, 보급이 다급해진 왜군은 곡창지대 전라도를 점령하기 위해 진주로 진격한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의 하나로 꼽히는 진주 대첩의 시작이었다. 경상 우감사 김성일은 진주성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 통신사로 일본에 다녀왔다. 황윤길이 전쟁에 대비할 것을 조정에 보고한 반면 김성일은 민심이 흉흉해질 것을 우려해 전쟁이 일어날 일은 없다고 했다. 그 일로 개전 직후 파직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시 경상도 초유사로 임명돼 피폐해진 경상도 지역을 정비하고 전열을 바로 세웠다. 김성일이 이때 그 초유사로 활약을 하면서 정말 그 병력들 모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함께 군관 또 의병들까지 협력해서 이 진주성을 사수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학봉 김성일이었습니다. 진주성의 임시 목사로 김시민을 임명하게 되는데 그걸 임명한 사람이 학봉 김성일 선생입니다. 김시민을 목사로 세우고 관군과 백성, 의병이 집결하니 3,000이 넘는 병력이 꾸려졌다. 임진년 10월 8일 2만이 넘는 왜군이 진주성을 공격했다. 진주성에서 패배한 왜군은 1만이 넘는 사상자를 남기고 김해로 후퇴한다. 1차 진주성 전투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그 임진왜란 때 3대 대첩에 속하는 큰 전투입니다. 그래서 김시민의 뭐 진주성 대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진주성 대첩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학봉 김성일 선생이 있었습니다. 김성일 선생이 없었다고 하면 진주성 대첩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주성 전투가 끝난 그해 겨울,
김성일은 경상도 산청의 진중에서 아내에게 편지 한 장을 쓴다. 요사이 추위에 어찌 지내는지 제일 걱정이요. 나는 사는 고을에 와서 몸은 무사히 있으나 봄이 되면 도적이 대항할 것이니 어찌할 줄 모르겠소. 직산에 있던 옷은 전부 도착했으니 추위에 대해 염려하지 마시오. 장모님 모시고 설 잘 보내시오. 경상북도 안동. 의성김 씨 학봉 종택은 김성일이 살았던 가옥으로 지금까지 그 자리에 보존돼 있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 김성일이 아내에게 보낸 편지가 보관돼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학봉 종택의 운장각은 집안의 유물을 보관하는 수장고다. 여기는 대대 내려오던 그 고문서가 보물로 지정된 게 503점입니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그 보물로는 점수가 가장 많을 거예요. 여기는 전부 다 보물입니다. 예, 이걸 한글 편지입니다. 오랜 시간을 거슬러 만난 편지에 옛 한글이 펼쳐진다. 400 몇십 년을 거쳐서 여기까지 와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그 사실은 그 옛날 선비들, 특히 사대부들이 언문 편지를 쓴 건 상당히 귀하거든요. 귀하고 특히 임진왜란 전 그 문서는 굉장히 또 더 귀중하기 때문에 또 잘 많이 지금 전해오는 게 없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한 귀중한 자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리움이 쌓인 옛 한글 편지를 직접 읽어본다. 요사이 치위에 대체 어찌 계신고 가장 사렴하네. 나는 사는고 올라와서 몸은 무사히 있거니와 봄 내다르면 도적이 갈릴 것이니 아무려 할 줄 몰라 하네. 장모 매샵고 과세 조이하소. 자식들께 우무쓰지 못하여 못하네 조이 있으라 하소. 감사라 하여도 음식을 가까스로 먹고 다니니 아무것도 보내지 못하네. 살아서 서로 다시 보면 그지 할까마는 기대 못하네. 그리지 마오. 편안히 계시소. 그지 없어이만 섣달 시무 나흔 날. 지금 여기서 보면 살아서 서로 다시 보면 그지 할까마는 그 전쟁 중에 상당히 어려웠다는 얘기입니다. 음식을 가까스로 먹고 다니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편지에는 그가 가족에게 전달한 물목도 적혀 있다. 아무것도 보내지 못하네 가면서요 3가지 물품을 보냈는데 제일 먼저 서거. 요 서거가 지어져 있는데 서거는 족입니다. 그 다음에 서기. 요거는 버섯입니다만은 두근. 그 다음에 석류 20개. 요렇게 보낸 물목입니다. 조기, 버섯, 석류. 전란 중 새해를 맞는 가족을 위한 선물이었다. 그 이듬해 설을 치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설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떤 물품을 보내가지고 집안 어른들을 먹도록 막 그렇게 배려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언문이라고 낮춰 불렀지만 사실 한글은 모든 이가 쉽게 사용하는 소통의 문자였다. 양반 사대부가의 지식인들도 역시
한글 편지로 아내에게 딸에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 노비에게 뭔가 양반이 지시를 하는 그런 편지를 쓸 때도 한글로 쓴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전들이 자기 일에 대한 어떤 기록을 남기거나 주고받을 때 한글로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편지는 계층을 뛰어넘는 소통의 매체다. 김성일은 아내에게 편지를 보낸 그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했다.